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책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입니다. 이 책은 이미 낭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치유 사례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다시 이 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의 허락 범위가 크지 않아서요. 제가 낭독해드리는 것은 맨발 걷기 치유 사례 중 극히 일부라는 점 양해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류마티스, 조조강직, 다발성 혈관염, 뇌종양이 나아지다. 2021년 8월 28일 서울에서 2.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맨발 걷기를 전파하시는 박동창 선생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며 맨발 걷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름대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맨발 걷기에 대한 뉴스를 모조리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7년 전 저는 뇌하수체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이후 면역력이 떨어져 전신의 자가 면역질환인 류마티스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자다 일어나면 온몸이 굳어있을 뿐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에 조조강직 현상이 일어나 무서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류마티스 염증은 왼쪽 눈에 침입하여 실명 위기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신촌 쉐브란스에 몇 번 실려가기도 했었지요. 류마티스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12알씩 먹다 보니 당뇨도 자연스레 오더군요. 작년 9월에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왜 열이 나는지, 왜 기침을 하는지 원인을 모르니 2주 동안 입원하면서 무수히 많은 기계 속을 들락날락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다발성 혈관염이라는 병명을 붙여주더군요. 저는 현재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 목표는 약을 끊고 건강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전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 우울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우울감은커녕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월부터 맨발 걷기를 한 후 11월 중순경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화 혈색소가 9.0이었는데 6.6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요.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셋째, 운동화를 신고 둘레길을 2시간씩 걸을 때면 왼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와서 걷다가도 멈칫하였는데 신기하게 맨발 걷기는 2시간을 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넷째, 보는 사람마다 얼굴톤이 밝아졌다며 혹시 피부톤을 환하게 하는 화장품을 발랐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이 말이 정말 행복합니다. 맨발 걷기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며 걸었는데요. 효과를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제 병이 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처럼 류마티스를 앓고 계시다면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환자가 겪는 조조강직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무조건 맨발 걷기를 해보셔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7개월의 맨발 걷기 후 담낭암이 사라지다. 2022년 11월 2일 양평에서 정. 저에게 3년 전부터 맨발 걷기를 가르쳐준 분은 양평지구 같은 마을에 사시는 최 여사이십니다. 저뿐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 맨발 걷기를 알리고자 동분서주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는 암이라는 병이 힘을 쭉 빠지게 한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 저는 늘 진땀도 나고 엄청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당 모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장장 6시간에 걸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쓸개에 종양이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일 때문에 맨발 걷기는 자주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 결과 검진을 다시 했을 때 쓸개의 종양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쓸개의 종양이 없어진 것은 맨발 걷기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니 첫째는 힘이 나고 둘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도 피곤한 줄 모르고 셋째는 눈 안구 건조증이 사라지고 넷째는 변비로 인해 3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갈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기상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시원한 쾌변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시작하면서 남근까지도 좋아지니 제 몸의 종양인들 저절로 없어진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아쉬운 것은 흙 밟는 게 이토록 좋은 건데 왜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신발을 신고 일을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최 여사님을 통해 맨발 걷기로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진단받을 무렵 맨발 걷기의 효능을 듣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든 이겨내고자 캄캄한 밤중에 맨발로 산길을 정신없이 걸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금은 몸이 날개 달린 듯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길은 오로지 맨발 걷기라는 일념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치유 사례를 수많은 분들께 소개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약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좋아지다. 2022년 1월 26일 61세 울산에서 솔. 저는 산을 좋아해서 젊은 시절 전국 명산을 두루 다니며 체력을 다지곤 했습니다. 저는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인터넷 카페에서 어느 회원이 쓰는 아침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약을 계속 강도 높게 올리는 게 겁이 나서 꾸준하게는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은 맨발 걷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렇다 할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최근 매일 꾸준히 40일을 빼놓지 않고 해보니 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120에서 130대 수준에 머물렀다 하더군요. 그 후로 치유의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혈압 외에도 왼쪽 눈에는 비문증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없어진다는 말씀을 인터넷 카페나 단톡방에서 자주 읽었습니다. 그동안 늘 걱정하던 고혈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있기에 늘 생기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매일 맨발 걷기 10,000번씩을 하고부터는 정상으로 되어 가기에 기쁩니다. 저는 말주변과 글재주가 별로 없기에 더 상세히 올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아무튼 맨발 걷기를 매일 하고부터는 활력도 생기고 삶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제가 좋아지니 저절로 주위 친구들한테 맨발 걷기를 전하게 됩니다. 수족냉증, 알레르기 비염 치유로 삶의 질 회복. 여수 64세 박동창 회장님 감사합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64세 박입니다. 햇빛도 나쁘다. 저염식이 좋다. 우유가 좋다. 아프면 무조건 약 먹고 병원에 가야 한다 등 무지하여 잘못된 정보를 믿고 병원만 다니는 사이에 병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60여 년간 저는 한여름에도 손발이 엄청 시린 수족냉증과
체온이 35.5인 저체온증에 항상 추위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심한 축농증, 천식, 방광염, 요실금, 치질, 심한 변비, 복부 팽만감, 위장병, 심한 불면증, 만성 피로, 치통, 코골이 등 다양한 병세를 앓았습니다. 46kg의 체중에 이런 만성질환까지 앓으니 삶의 질은 바닥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필라테스와 요가를 하면서 병원을 끊었습니다. 음식은 한살림, 유기농, 현미, 채식 중심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시에 자연치유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자율신경이 망가지고 신진대사가 다 무너진 이유가 폭식, 과식, 육가공 식품, 과자, 빵 등 당분을 주로 섭취해서 그렇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무너진 것이 잘못된 식생활에 있음을 깨닫고 면역 증강에 좋은 쪽으로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져 요가원을 못 가니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산을 갔다 오면 힘들고 지쳐서 1시간을 누워 있어야 다음 일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회장님의 맨발 걷기 유튜브가 보여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강의에서 2~3개월만 매일 맨발로 땅을 걸으면 웬만한 난치병은 거의 낫는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돈도 안 들고 일광욕도 할 겸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산에 갔습니다. 약으로 죽으나 산에서 죽으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살기 위해 임상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날 느낌은 막혔던 뇌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고 마음이 평안하고 발도 시리지 않아서 그날 밤부터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첫날의 그 상쾌한 기분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더욱 확신이 생겨 산이 내 병원이다 라며 매일 산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둘레길을 돌았고 눈비가 오면 더욱더 걷고 또 걸으며 석 달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치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15일 후에는 체력이 급상승했고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엉덩이 뼈를 다쳤는데도 뒷날 보니 옛날하고 다르게 금방 좋아져 신통방통했습니다. 한의원 병원을 평생 다녔지만 그와 비교가 되지 않게 맨발 걷기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왼손가락 관절 저림과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설거지도 평생 울면서 했는데 한 달쯤 후에는 50%가 좋아지더니 2달 후에는 어느새 통증이 없어지고 기다리던 3개월 후에는 아픈 곳이 다 나아 있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우레탄 위에서 걷다 발이 염증으로 퉁퉁 부었는데 계곡의 물과 바닷물에 자주 담그니까 일주일 만에 완전히 나아버린 체험을 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평생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아프기만 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이상구 박사님의 뉴 스타트 건강법을 공부하고 실천해 왔는데요. 맨발 걷기를 하는 지금도 뉴 스타트 건강법에 1. 영양, 2. 운동, 3. 좋은 물, 4. 절제, 5. 공기, 6. 휴식, 7. 신뢰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화학약품을 끊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가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돈도 안 들고 효과가 빨랐습니다. 맨발 걷기에는 최고의 치유제인 햇빛과 산소, 휴식이 있습니다. 폐활량도 심장도 튼튼해지고 죽었던 피부가 살아나고 활성산소를 빨리 제거해주니 일석오조, 아니 그 이상입니다. 100세까지 실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흰머리도 거의 없고 이, 눈, 다리, 심장, 폐도 튼튼합니다.
모든 장기가 튼튼하지요. 몇 시간의 산행에도 단전 호흡을 하면서 맨발로 걸으면 숨이 가쁘지 않습니다. 젊은이처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장점과 놀라운 힘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 남편의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은 50년 알아온 위궤양과 녹내장, 허리 통증으로 평생 골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이자 간호사가 되어 남편을 산과 들에 가까이 하게 되면서 함께 걸으니 지금은 66세임에도 한 곳도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운 갱년기 장애를 완벽 치유한 생명의 맨발 걷기. 2022년 6월 29일 일산에서 저는 갱년기 증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늘 온 몸을 두들겨 맞은 듯이 아팠어요. 마치 몸살인 듯요. 그게 날마다 지속되다 보니 이렇게까지 아픈데도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육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불면증도 생겼지요. 하루 초저녁잠으로 2~3시간 겨우 자고 나면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지니 혈압약 복용 후 안정권이던 혈압이 계속 높아져서 170까지 올라갔어요. 족저근막염이 생겼어요. 근육이 없어지니 생긴 듯 합니다. 장 트러블도 심해졌습니다. 평소 매운 라면, 매운 음식에만 반응했던 장 트러블이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설사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땀도 많이 나고 등이 뜨거워서 에어컨 밑에서 자다가 감기 걸리면 열이 올라요. 화를 버럭버럭 잘 냈어요. 언성이 높아지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고통스럽던 그 무렵의 기억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걷기를 시작했는데 걷고 나면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수액을 맞고 그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갔는데 박동창 회장님의 저서 맨발로 걸어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구매해서 읽고 혼자서 곧바로 맨발 걷기를 실천해 보았어요. 가족들은 맨발로 걷는다고 미쳤냐고 했습니다. 처음 맨발로 흙을 접촉했던 일산 호수공원 정원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낫고 싶고 살고 싶어 맨발로 하염없이 걸었던 그 첫날을요. 지금은 위에 언급해드렸던 모든 증상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저 많은 증상들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해하실 회원들께 전합니다. 2020년 1월경부터 땀이 나고 몸이 뜨겁더니 온몸 아픔, 족저근막염, 장 트러블 등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어요. 맨발 걷기를 시작한 날은 일부러 기억하기 좋으라고 2021년 7월 1일로 정했습니다. 오전에 호수공원 전통공원에서 남들 모르게 이른 시간에 걸었어요. 점차 걷다 보니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신발 벗고 호수공원 메타세 콰이로 가서 본격적으로 걸었습니다. 그 후 동네 공원, 근교 산을 동생 친구들과 함께 맨발로 유람했습니다. 호수공원, 동네 흙길부터 고봉산, 심악산, 정발산까지 눈에 띄면 일단 맨발로 체험해보는 시기였죠. 특히 일산시 정발산은 일명 저의 맨발 성지가 되었습니다. 맨발 후 얼마나 지났을까 위에 언급드린 증상들이 하나씩 없어지며 좋아졌습니다. 예전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오래 걸으면 종종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맨발로 걷고부터는 그런 몸살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걸은 지 일주일 후부터는 불면증이 서서히 없어졌어요. 한 달 후부터는 장 트러블이 없어지고 배변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4개월 후
족저근막염이 살짝 편안해지다가 7개월째 되니 다시 하이힐을 신고 다닐 정도로 발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간중간 평소에는 전혀 아프지 않던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년 전 교통사고로 뒤에서 받쳐 등 쪽에 부상을 입었다가 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그 위치에 통증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또 기관지 확장증과 천식을 앓다가 그런대로 조절을 하며 살았는데 맨발 걷기 후부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디스크도 한 번 앓았다가 80% 정도는 자리가 잡힌 줄 알았는데 그 부위도 다시 발저림 증세로 나타났고 눈까지 침침해지는 등 생각지도 못했던 명현 증상들이 이곳저곳 많이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도 다녀가며 맨발 걷기를 하니 증상들이 곧바로 괜찮아지네요. 2021년도 여름 장마 시즌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했기에 비가 올 때 맨발로 나가면 가족들이 절 보고 미쳤냐고 호되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맨발 걷기의 묘미를 알고 있기에 우산 쓰고 무조건 맨발로 나갔어요.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척, 친구들이 저를 보고 신수도 훤하고 목소리도 힘이 있어졌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오직 맨발이 살 길이다 라고 답해준 뒤 맨발로 걷고 또 걸으며 이 세상을 다 얻은 양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 친구들도 저의 맨발 위력의 영향으로 맨발 걷기에 홀딱 반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